상견례 날 경기도 성남에서 자수성가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신랑 어머니 김미숙 씨는 정장을 입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연애를 오래 해온 만큼 김미숙 씨도 아들이 선택한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예비장모의 태도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예비장모 이지혜 씨는 서울 강남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 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미숙 씨가 아들을 자수성가시켜 성공한 어머니라는 점을 알았지만 자수성가라는 말 자체에 편견이 있었죠. 그녀는 자주 사람들을 얕잡아 보며 특히 스스로의 배경을 자랑하는 데 익숙한 성격이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고 서로의 인사를 나누며 어색하게나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부모님이 서로 화목하게 어울리길 바랐지만 예비장모 이지혜 씨는 대화를 할수록 더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견례가 중반을 지나갈 즈음 예비장모가 갑자기 신랑 어머니를 향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자영업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작은 가게 운영하시나요? 김미숙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지혜 씨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작은 회사 운영하기 쉽지 않죠? 요즘 같은 불황에 우리 딸이 그런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고 상견례에 동석한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죠. 우리 집은 대대로 큰 기업에서 일해왔는데 작은 회사 경영은 우리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딸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랑과 신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어머니의 무례함에 깜짝 놀랐고 신랑은 어머니가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신랑이 뭔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신부가 급히 그의 손을 잡아 눈치를 주었죠. 제발 참아줘.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야. 그러나 이지혜 씨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김미숙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될 거라. 좀 더 경제적으로 든든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해서요. 어머님께서 작은 회사 운영하시면서 손주들 보러 자주 오기엔 힘드실 테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집안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번엔 신랑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려 했지만 김미숙 씨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예비장모를 향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예비 신부님 가정에 맞지 않다니 그 말이 참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혹시 저희 집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아시는지요? 이 말을 들은 예비장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협력 관계요? 제가 왜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죠? 아, 혹시 진짜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전 그냥 작은 동네 가게라고 생각했는데 라며 비웃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숨죽인 채 이지혜 씨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미숙 씨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작은 회사라고 하셨죠? 저희 회사의 거래처가 강남 일대의 몇몇 대기업이고 그중에 어머님이 다니시는 그 회사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혜 씨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미숙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집안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 이 결혼은 여기서 끝냅시다. 예비 사위가 저희 집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미숙 씨에게 쏠렸습니다. 예비 신부는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상견례장은 냉랭한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예비 장모는 아연실색하며 김미숙 씨를 쳐다봤지만 김미숙 씨는 이미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 이상 여기서 불쾌한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이 결혼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으니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아들과 함께 상견례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상견례는 완전히 결렬되었고 남겨진 예비 장모와 신부는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예비 장모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죠. 상견례 이후 예비 장모 이지혜 씨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회사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상견례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왜 김미숙 씨를 그토록 격분하게 만들었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혜 씨는 바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당신 혹시 미영그룹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남편은 무심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냥 중소기업 아니야? 대체 그게 왜 중요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지혜 씨는 김미숙 씨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회사의 법무팀에 미영그룹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지혜 씨는 그저 단순한 중소기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몇 시간 후 법무팀에서 받은 보고서를 본 이지혜 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그룹, 최근 5년 동안 급성장한 중견기업. 최근 자회사와 계열사 확장을 통해 강남 일대 여러 대기업과 협력 관계 구축. 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영그룹이 현재 이지혜 씨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의 주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영그룹이 최근 자산을 늘리면서 이지혜 씨 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지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김미숙 씨가 내 회사의 모회사 회장이었다는 거야? 내가 그분을 상견례장에서 모욕한 거라고. 이지혜 씨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모회사 회장이라고. 그날 상견례에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제 우리 회사는 끝났어. 남편은 깜짝 놀라며 당황했지만 이지혜 씨는 남편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바로 김미숙 씨에게 사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미숙 씨는 이미 그날 이후 이지혜 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죠. 이지혜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김미숙 회장과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영그룹에서 이지혜 씨의 회사로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미영그룹은 귀사와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서 한 장이 이지혜 씨의 회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간 미영그룹의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던 이지혜 씨의 회사는 갑작스럽게 매출 감소와 내부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죠. 회사 대표는 이지혜 씨를 호출하여 이게 무슨 짓이냐? 김 회장과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냐?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라고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이지혜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깟 작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라며 김미숙 씨를 모욕한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대표와 임원진들은 불안에 떨며 김미숙 씨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사과 편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뵙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김미숙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지혜 씨에게 또 한 통의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그룹이 이지혜 씨의 회사의 내부 거래 내역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몇 차례 부당 거래를 진행하고 일부 비리를 눈감아준 적이 있었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발각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힐 줄이야.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공포에 질린 이지혜 씨는 김미숙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김미숙 씨의 회사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김미숙 씨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오셨어요? 이미 결혼 이야기는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김미숙 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이지혜 씨는 울먹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몰라보고 경솔하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와의 관계만큼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발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경솔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르셨다고 하셨죠. 이제야 당신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나 보네요. 하지만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연을 맺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저희 회사에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지혜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김미숙 씨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 이지혜 씨는 자신이 겪을 앞으로의 상황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 후 김미숙 씨는 자신의 손으로 예비 장모 이지혜 씨에게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과 상처를 단순한 사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김미숙 씨는 자신의 회사를 총동원해 이지혜 씨가 다니는 대기업의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지혜 씨가 직책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사실과 내부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결국 회사의 대표에게 불려가 추궁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거냐? 대표는 분노하며 이지혜 씨를 몰아붙였고 그녀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지혜 씨가 회사에 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미영그룹의 계속된 압박에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고 주요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며 회사 내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부 거래에 대한 감사 결과 이지혜 씨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가 발견되었고 그녀는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지혜 씨를 모든 비리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그동안 회사의 신뢰를 훼손한 이지혜 임원을 즉각 해임하며 모든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는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그녀가 평소에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했던 일이 쏟아져 나왔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직원들은 그녀의 해임을 두고 쓴웃음을 지었죠. 이지혜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김미숙 씨에게 다시 한번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김미숙 씨는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지혜 씨는 김미숙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몇 번이나 기다렸지만 매번 경비원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였죠. 한편 이 소식은 예비 신부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깨지고 어머니의 회사까지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그렇게만 말씀 안 하셨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결혼할 수 있었고 아버지 회사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지혜 씨는 무기력하게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질까? 라고 중얼거리며 딸의 손을 놓아버렸죠. 그 후 미영그룹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업과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지분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지혜 씨의 회사 주가는 바닥을 치게 되었고 회사는 결국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김미숙 씨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여자가 내가 당했던 모욕을 똑똑히 깨달았겠지. 라고 생각한 김미숙 씨는 최종적으로 이지혜 씨의 해임과 함께 회사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미숙 씨는 법무팀을 동원하여 이지혜 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녀의 불법적인 이익 취득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지혜 씨에게 떠넘기며 법적 소송에 들어갔죠. 이지혜 씨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자만하다가 모든 걸 망친 사람이라며 비웃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대기업 임원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김미숙 씨가 철저하게 준비한 복수의 결과였죠. 김미숙 씨는 직접 나서서 이지혜 씨를 망가뜨리기보다는 그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너져 가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이제야 비로소 김미숙 씨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날 상견례장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사회적 명성도 사라졌으며 이제는 딸마저 그녀를 원망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지혜 씨는 홀로 남아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결국 신랑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파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랑에게 울며 어머니가 모든 걸 망쳤어. 우리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였죠. 신랑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단호하게 내가 저 집안과 더 얽힌다면 너 역시 똑같은 무시와 경멸을 받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진정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좋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택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큰 파국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예비 장모의 경솔한 행동은 두 사람의 결혼을 막고 그녀 자신마저도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 번의 무례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작은 경솔함과 오만함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예비 장모의 몰락이 여실히 증명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사람 사이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서로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는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망치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서로의 위치와 입장을 존중하며 진심 어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